안녕하세요. 닥터원의 5분 건강입니다. 자, 저희 5분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상영양의학을 바탕으로 한 영양의학 정보. 두 번째, 최신 발표된 의학 논문을 바탕으로 한 치료의학 정보. 세 번째, 본 방송을 협찬해 주시는 한국영양치료센터에 접수된 영양 처방 상담 내용 중에 선별된 내용에 대한 영상 답변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서 임상영양의학을 바탕으로 한 영양의학 정보 중에 코엔자임 Q10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엔자임 Q10 많이 들어보셨죠? 방송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고 병원에서도 들어보고 주변에서도 영양제 이야기하면 코큐텐 이야기 아마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코큐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코엔자임 Q10이란 다른 말로 유비퀴논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이 물질은 1957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생화학자로 계시던 프레데릭 크레인 박사님께서 소의 심장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심장 내에 무언가 특징적인 물질이 있음을 발견하겠습니다. 이 물질을 자세히 연구한 결과 화학식 구조상 유비퀴논 10번째 구조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유비퀴논은 지용성 비타민 혹은 비타민 유사 물질로 사람의 몸이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동시에 체내에서 수많은 효소 반응 과정에 필수적인 보조 효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 즉 보조 효소라는 영어 단어를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고 유비퀴논의 Q와 10번째 10을 합쳐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엔자임 Q10을 병원에서 복용하라고 권고도 많이 하고 어떤 약을 처방할 때 같이 보조 처방하기도 하고 영양제 복용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즉, 코엔자임 Q10은 미국에서 발견이 되었고 현재 영양제로 많이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 두 번째,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그 기능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코엔자임 Q10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보조 요소가 된다는 거 알게 되었는데 우리 몸에서는요. 에너지를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라는 형태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간 과정에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에너지 발생을 할 수 없게 되어 됩니다. 만약에 심장에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된다. 즉,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멎어버리겠죠. 즉, 심근경색이 됩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미 학계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간이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콩팥이라던가 우리 몸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근육도 장기입니다. 근육은 에너지 발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근육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참 많이 있는데 만약에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이 근육도 에너지 발생을 잘 못하게 되고 힘을 낼 수가 없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해야 하는데 또한 심장이 뛰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영양제 코엔자임 Q10을 적당히 복용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여러 중요한 장기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효소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요, 우리 몸 안에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집니다. 즉, 항산화, 항노화, 이것은 또 항암 효과까지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항노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화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피부 노화죠. 사실은요, 이 코엔자임 Q10이 여러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항노화 화장품의 원료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즉, 코엔자임 Q10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엔자임 Q10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간 내에서 이루어진 대사 과정 중에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 동시에 같이 생산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100번, 1000번 강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코엔자임 Q10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왜 만들까요? 우리 몸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수많은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코엔자임 Q10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뜬금없이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혈관에 누적되거나 했을 때 동맥경화가 생긴다든가 우리가 피검사상에서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을 때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고지혈증 치료약을 처방을 해주고 환자분들은 이 약을 복용하게 되죠. 이때 처방받는 대부분의 약제는 스타틴이라는 계통의 약입니다. 스타틴 계통의 약이 작용할 때 바로 코엔자임 Q10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100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콜레스테롤 생산을 해내는데 그 과정에 동시에 코엔자임 Q10이 생산됩니다. 라고. 그런데 고지혈증 약으로 처방받은 스타틴 계통의 약은 간 안에서 콜레스테롤 생산 과정의 중간 단계를 차단시키게 되고 이 차단시키는 기능 때문에 코엔자임 Q10도 동시에 생산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함으로써 과도한 콜레스테롤 생산이 억제가 돼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뭐가 안 되죠? 코엔자임 Q10 생산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장 기능, 간 기능, 콩팥 기능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주요 장기들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들도 힘을 내지 못하니까 코엔자임 Q10의 생산을 억제시키는 고지혈증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몸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지혈증 약을 처방할 때는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복용하라고 권고를 하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같이 처방을 합니다. 또 FDA에서도 고지혈증 약 복용할 때는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복용하라는 권고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게 좀 안 되고 있죠. 물론 쪽지 처방으로 병원 내에서 같이 처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이런 설명을 해서 환자분이 직접 인터넷이나 약국을 통해 구입해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때는 꼭 같이 드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코엔자임 Q10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불임 많잖아요. 출산 절벽이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죠. 불임 중에는 여성 원인의 불임도 있지만 특히 남자의 경우 정자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만약에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자 운동성이 떨어지겠죠. 이와 같이 불임의 원인 중에서 코엔자임 Q10이 가지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코엔자임 Q10의 여러 가지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을 포함한 중요 장기의 에너지를 공급, 그리고 항노화, 항산화, 항암 기능, 여기다가 불임에 대한 영향까지.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코엔자임 Q10이 영향을 주는 질병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 비타민 B 등의 영양제는 잘 복용하시면서 코엔자임 Q10을 철저하게 챙겨 드시는 분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는 동맥경화 예방하려고 스타틴 계통의 약을 복용은 하면서 동시에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적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엔자임 Q10의 복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어떻게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의학 정보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 의학적 지식의 1000만분의 1도 올바른 지식을 얻기에 인터넷은 너무 부족하고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어, 정어리, 고등어 뭐 이런 생선을 먹고 코엔자임 Q10을 보충할 수 있다라던가 또는 땅콩이나 동물의 장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 복용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미량에 불과합니다. 즉, 충분한 양의 보충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다른 말로 코큐텐이라는 영양제를 많은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회사의 도움을 받아 코엔자임 Q10을 직접 구입해서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약을 복용해야 할까요? 사실은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스스로 생산하는 양을 약 400이라고 예를 들자면 개인 차는 있겠지만 40대가 되면 200에서 300 정도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즉, 한 60% 정도죠. 그리고 60에서 70대 또는 80대가 되잖아요. 그럼 100 전후 정도 양밖에 못 만들어내요. 즉, 20, 30%, 30% 정도나 볼 수 있죠. 즉, 노화가 진행되면서 코엔자임 Q10의 생산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코엔자임 Q10을 계속 충분히 공급해준다면 이런 노화 과정에 의해서 약화되는 기능들을 젊은 사람들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80% 이상의 항노화 효과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엔자임 Q10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00분의 1도 이야기 다 못했겠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정도의 지식만이라도 알고 계시다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첫째, 코엔자임 Q10이란 무엇인가? 둘째, 코엔자임 Q10이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코엔자임 Q10은 특히 어떤 약을 복용할 때 같이 복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넷째, 코엔자임 Q10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때는 코엔자임 Q10을 꼭 같이 복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이 생산해내는 코엔자임 Q10의 양은 너무나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시는 게 좋다는 점. 하루의 복용량은 100mg, 200mg, 많이 드시는 분은 400mg까지 드셔도 상관없지만 최소 100에서 200mg은 매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심장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코엔자임 Q10은 평생 복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강기능식품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영양의학을 바탕으로 한 영양의학 정보 관련 첫 번째 이야기 코엔자임 Q10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양의학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